네,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증시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은 중국 관련한 상장한 종목들 포함해서 또 기술주들이 좀 이끌어간 것 같고요. 또 화이자의 정식 승인 그렇습니다.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좋게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이자의 정식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화이자가 12월 달에는 임시 승인이 있는데 이제 정식 승인으로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은 오히려 투자 심리를 가속화. 이제 일부는 이제 미국의 백신 어떤 접종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안전성 입증, 이런 그 백신을 이제 더 확대, 이런 이제 백신 확대가 되면서 위드 코로나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제 다시 한번 일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공장 가동을 가속화시키면서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점과 연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가장 큰 것 같고요. 특히 미국 FDI 극장께서는 이제 미국 남부 지역의 델타 변이로서 확산이 이제 피크를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시장을 상당히 이제 안정감시키는 코멘트들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어떤 이런 그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메파 댈러스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테이퍼링을 좀 서서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들. 또 세 번째는 미국의 어떤 민주당에서 3조 원, 5조 원 대규모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특히 이제 추가적인 현금 보너스인데요. 미국의 납세자들 모두에게 4인 가구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피해를 봤던 부분 대부분 어떤 현금에 대한 보존, 그리고 실업수당의 어떤 추가적인 지급, 이런 점들은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자금에 넘치는 유동성 장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만약에 어떤 테이퍼링이 다시 한번 어떤 천천히 된다라든가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유동성 파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과 함께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위험 자산을 다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물론 이제 잭슨을 연설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시그널이 어떤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호재로 둔갑했다, 이런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시 좀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함께 외국인들이 전일 선물도 사고 주식도 샀다는 점,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떤 미국의 넘치는 유동성 장세, 작년 같은 경우도 어쩌면 주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그런 내용들은 어떤 미국의 넘치는 유동성 파티가, 이런 파티가 오히려 신흥국, 한국 쪽에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점들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런 유동성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어떤 백신의 안정성, 이런 점이 지급된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 어떤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우리 한국 시장에서 좀 살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전혀 어떤 매수를 보여줬다는 모습을 볼 때 동반적으로 좀 심적으로 안정과 함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견인 제약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벌써 종목 물어보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이긴 하지만 매도 우위더라고요, 외국인들. 그렇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어떤 대규모 200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네네. 점들은 한편으로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심리는 우선 당장보다는 좀 상황을 좀 더 보고 나서 어떤 매수를 하고자 않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아마 이런 점들은 어떤 애플과 어떤 TSMC를 비교하면서 매수를 저울질하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어떤 그 200조 원 넘는 대규모 투자에 어떤 그 삼성전자 획기적인 모습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도 매수에 가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7만 5천 선까지 좀 회복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이제는 물타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또 다른 그 밖에 또 다른 관심주도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또 특징주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일 중국 증시도 상승했고 미국 증시도 상승했고, 동반적으로 상승했던 모습들이 역시 경기가 회복되면은 가장 좋아질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항공, 면세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일 항공주와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여행주가 상승세 보이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그동안에 좀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백신의 안정화와 함께 이제는 어떤 그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좋아질 때가 됐구나라고 해서 이런 리오프닝 과정들이 상승하는 도중에 다시 한번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오히려 2달 넘게 또 빠졌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전일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점들이 세계화되긴 추세다. 만약에 이런 어떤 그 백신의 안정성이 입증되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어떤 백신의 가속화와 함께 이제 이런 점들이 위드 코너로 나온다면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당히 좀 빠른 내년을 내다보고 좀 미리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빨리 가속화되면 오히려 좀 빨리 가지도 않을까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은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면 이제 어떤 그 투자자들은 이제 안정과 함께 이제 좀 나도 좀 여행 좀 떠나고 싶다 하면서 어떤 유가적인 매출 급속도 이런 유가 상승주에도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설주에 대한 상승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전일 고스란히 상승을 보였고 특히 이제 패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은 유일하게 어떤 그 리오프닝 쪽에서 2분기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과 함께 최근에 어떤 영업무역이라든가 신사기 인터내셔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전일 상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떤 그 코로나 급속도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그 패션 업종들이 베트남에서 공장을 많이 생산했었는데 그렇죠. 특히 네. 베트남이 이제 급속도로 코로나 확산되면서 셧다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 패션 업체가 힘들었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엇갈리는데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공장 소유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었고요. 오히려 영업무역은 방글라데시의 80%, 베트남의 그런가요?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사재기를 누리는 게 아닌가. 영업무역의 어떤 상승세를 또 보였다는 점들이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저도 상당히 이제 축구라든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런 점들은 못 하는데 오히려 이제 뭐 골프라든가 특히 이제 등산 네. 이런 점들과 함께 산진이라고 하는 네. 특히 어린이들이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합하는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저도 등산을 가게 되면 어린이들도 손잡고 많이 오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런 등산복 수혜주가 또 이 영업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노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점들인데 여러 가지 맞물리는 점과 함께 어떻게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맞물리 정부가 이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 역시 그 탄소 배출권입니다. 이는 이미 유럽이 선언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선언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네. 이런 점들을 이제 지하에 매장시키는 관련주가 요즘에 전일 상당히 떴더라고요. 그중에 유니드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탄소 포집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일부 뭐 그린 케미칼, 휴캠서 이런 종목들인데 탄소 배출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대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 이런 점들과 함께 또 다른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정부가 이제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겠다 이런 점들은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와 가는 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도 전일에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관련 말씀하셨지만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고 저장하는 그렇습니다. 기술이 있고 그렇습니다. 활용하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그 각각의 어떤 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유니드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휴캠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린 케미칼, 뭐 이건산업 이런 쪽인데요. 네네. 그 유니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칼륨제가 시장 점유율이고 이제 칼륨 매출하는 데 있어서 이걸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이제 지하에 매장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는데 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전일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네. 이런 점이 상당히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이제 지금 공장을 가동할 때 글쎄요 이미 뭐 다른 쪽에서 어떤 불만은 아니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실컷 공장 가동해서 돈을 벌대로 벌고 이제 신흥국들이 우리가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제 뭐 돈을 내야 되는 건가? 뭐 사다리 걷어차기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불만을 연출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세계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유럽 쪽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탄소 포집을 통해서 이제 그 저감 장치를 통해서 이제 탄소를 줄이는 이런 쪽이 이미 실시됐었고 따라서 이제 신흥국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가속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특히 우리가 수출 쪽으로 이제 상당히 매출을 기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유럽에 이제 우리가 수출할 때 유럽 같은 나라는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회사가 뭐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했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쪽은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일 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크게 두 개의 섹터 아닙니까? 하나는 말하자면 리오프닝 관련된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건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시 이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더라도 뭐 위드 코로나 상태라 하더라도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구나. 대충들은 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감춰진 거 없을까요? 남들이 아직 모르는 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나와 있는 얘기는 뭐 흔히 이제 여행, 면세점 이런 쪽인데요. 자, 이런 쪽과 맞물려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런 탈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라고 하는 쪽인데 아무래도 좀 그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뭐 팩 관련주들 여성의 어떤 미용. 엔터테인먼트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BTS가 맞습니다. 순회 공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빠뜨렸는데 전일에 이런 그 SM이라든가 이런 SMC 같은 종목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 쪽을 보이는 쪽 하나도 바로 이 엔터 쪽인데요. 그렇죠. 네. 제 주위에서도 이제 이런 엔터 쪽 공연을 하는 선후배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점들이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뭐 공연의 활성화가 될 거고요. 대규모 공연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동안에 BTS를 수놓는 그런 점들 이미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세계를 갖다 뒤덮을 때 이런 공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매출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인데 역시 이런 점들도 역시 뭐 순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상당히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대규모 수출에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상당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투자 전략도 함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 깜짝 한편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제 전일 어떤 일어난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이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어떤 코스피와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달에도 뭐 설마 이렇게 빠질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크게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200포인트 조정받고 이제 50포인트 반등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런 그 화이자 어떤 백신 승인과 함께 어떤 안정적인 백신 효과가 아니었다면 주가가 만약에 한 단계 더 떨어졌다라면 문제는 이제 신용융자 잔고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매도입니다. 그 신용 담보 부족이 나오면 자금을 더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하면 주가가 이제 강제로 팔리는 이런 모습들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속도로 심리가 좋아졌다는 점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연설이 나올지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거린다면 한쪽에서는 신용융자 잔고가 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매물의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그 백신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잭슨홀 연설에서 이제 어떤 그 투자 시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점들은 일부 매파들 의견들이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테이퍼링을 하긴 하되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봐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빨리 끝낸다면 그렇다면 금리도 빨리 한다는 건가? 이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돼서 지난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거렸었는데 자 이런 점들이 이제 천천히 이제 뭐 시장을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이런 약간 좀 긍정적인 안도감이 나온다면 어떤 시장은 어떤 그 저점을 더 다지면서 이제 안도를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국한해서 매매하는 전략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증권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용융자 이제 추가적으로 안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신용을 써서 주식을 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팔고 나면 다음번 살 때는 신용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물론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내가 저 종목을 사고 싶은데 왜 신용을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불만을 표출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점들과 또 다른 한면에서는 이제 한쪽에서는 어떤 정부 당국의 어떤 리스크를 갖다가 뭐 줄이자 그런 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내가 사고 싶다는데 왜 못 사게 하느냐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만큼 어떤 그 투자 주식을 사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점들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안전 자금들을 다시 뭐 주식으로 이동시키는 뭐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들은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특히 잭슨홀 미팅에 있어서 어떤 그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나온다면 어떤 투자 심리 안전과 함께 어떤 그 다시 이제 안전 자금을 어떤 위험 자산으로 다시 한번 이동시키는 이런 구조와 함께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더블유엠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